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학생들은 미리 풀어봤을 텐데요. 오답과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답안의 분포에서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내 사고 과정이 어떻게 틀렸는지 점검하는 게 기출분석의 의미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끼친 효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시행집단의 전후의 결과와 비교집단의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행집단만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땡!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놀라운 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정답률이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19%, 19%, 20%, 31%, 10%입니다.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1명인데 20%의 정답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갔느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해서 두 집단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게 실험법의 특징인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2번부터 왜 골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있어요. 맞는 겁니다. 선생님 없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한된다고 얘기했죠. 실험법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 쓰지 못하는 건 아닌 거죠. 네?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스노의 실험에서도요. 수온이 바뀐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이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무엇을 콜레라 감염에 물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는 말.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원래 평행추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표본을 배정해야 되는 실험법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평행추세 과정만 충족된다면 사건의 전후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맞는 말, 스노는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었을 걸로 가정했을 것이다. 전제했을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4번에 대한 오답이 31%고요. 1번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어느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선지를 분석하는지가 관건적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긴 어구지만.